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주차 1교시 데이터베이스 관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데이터베이스 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조금 정리를 하면은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시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가장 간단하게 정의를 한다면은 데이터를 모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고, 데이터를 왜 놓았는가? 라고 물어본다면은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모아놓은 것이다. 데이터를 사용한다 하면은 경학적 표현으로 한다면은 그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의사의 결정의 질을 높이고 따라서 경영 성과를 높이고 조직이 원하는 목표에 달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데이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베이스를 바라보는 그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하나는 공학적 관점, 하나는 경영학적 관점. 그죠? 공학적 관점에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은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 하면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저장한 것을 어떻게 검색하는가, 저장 방법과 검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저장하느냐가 뭐를 결정을 하냐면은 데이터를 검색하는 시간을 결정을 합니다. 한 회사에서, 한 조직에서 관리하는 데이터가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그때그때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검색 속도는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학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하면 빨리 검색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가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 사람들은 어떠한 정보를 집어넣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경학적 관점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관점에서는 어떠한 정보를 집어넣는가에 훨씬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학적 관점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를 구매를 해서 거기에서 각 조직마다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고 검색하면서 경영 성과를 높이는 그러한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공학적 관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고, 경영학적 관점에서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사용자의 관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영학과에서 하는 이런 데이터베이스 수업은 후자의 관점이죠. 경영학적 관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한 학기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갈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전체적인 한 학기 강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책의 그 내용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1편, 2편, 3편, 4편, 5편. 책의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이제 5가지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1편에서 데이터베이스 개념과 관계형 모델이라고 얘기하면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데이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1편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편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지리어라는 것을 배웁니다. 데이터베이스 지리어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집어넣고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정보를 어떻게 검색하는가, 검색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 랭귀지를 데이터베이스 지리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 2편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약간의 그 프로그램 랭귀지를 아마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3편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이고, 4편에서는 설계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이제 운영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 마지막 5편에서는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발전해 왔고 어떻게 발전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한 학기 동안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기본 핵심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핵심 개념이라는 얘기는 데이터, 인포메이션, knowledge. 한국말로 하면 어떻게 되죠? 자료, 정보, 지식.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관리 수업을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 MIS 수업 들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내리세요. 그 많은 학생들이 데이터베이스, MIS 수업을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MIS 수업을 들었던 학생은 데이터하고 인포메이션하고 차이점을 아마 공부를 했을 텐데 이해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한번 말해 보시겠어요? 예, 기억이 안 나시죠? 뭐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예. 자, 데이터하고 인포메이션하고 자료하고 정보의 차이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료는 뭡니까?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지 않는 그냥 그 raw fact, 그냥 그 사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인포메이션은 뭐죠?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처리된 자료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포메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료하고 정보, 데이터하고 인포메이션은 우리가 어떠한 관점에서 볼 수가 있냐면은 input, process, output, IPO, IPO 관점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의미 없는 데이터가 들어가서 프로세스가 돼서 의미 있는 정보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의미 있는 정보라는 건 뭐냐면요.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거.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경영 성과를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이야기죠.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어떤 슈퍼마켓에서 내가 물건을 사입하는 총 책임자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매달 저는 어떠한 제품들을 슈퍼마켓에 사서 채워넣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난달에 팔렸던 야채류하고 그다음에 고기류, 육류하고 매출을 쭉 살펴봅니다. 살펴봤더니 야채의 매출 곡선은 1월부터 31일까지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렸어요. 반면에 육류의 판매액은 이렇게 하향 곡선을 그렸다는 것을 우리가 과거의 정보로부터 지난달의 매출로부터 알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다음 달에 어떠한 물건을 더 많이 사입을 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있겠죠. 뭐냐면은 야채의 매출이 점점 증가한다는 건 뭐죠? 고객들이 야채를 선호하고 육류를 덜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다음 달에 내가 물건을 사입을 할 때는 야채류를 더 많이 구매를 하고 육류를 조금 더 적게 구매를 함으로써 고객의 니즈에 보다 더 잘 맞춰줄 수가 있고 따라서 이것은 뭐로 이어집니까? 매출 증가로서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과거의 프로세스된 데이터는 뭐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의사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쳤죠. 어떠한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따라서 얼마나 좋은 정보가 많이 제공되는가는 뭐와 관련이 있죠? 얼마나 많은 정보가 제공되어지는가는 결국 경영 성과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하고 인포메이션은 IPO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다시 정리하면 데이터는 아무 의미 없는 사실이고 인포메이션은 프로세스드 데이터, 즉 가공된 데이터인데 어떤 방식으로 가공이 되었느냐, 경영 성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공된 데이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되는 것이 뭐죠? knowledge에 대한 얘기입니다. knowledge라고 얘기를 하면 한국말로 이제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knowledge 개념은 여러분들이 그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얻는 지식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knowledge란 건 뭐냐면요. 경험에서 축적된 체계적이고 보편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knowledg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의사결정자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서 그걸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반복되다 보면은 반복된다는 건 뭐죠? 시간이 일정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아,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터득하게 되죠. 그러한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날리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오랜 시간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다 보면 뭐가 쌓이게 됩니까? 날리지가 쌓이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날리지가 쌓이게 되면 그것으로서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포메이션에다가 어떤 시간적 개념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날리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하고 인포메이션하고 날리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한 학기 동안 혼돈을 하지 않고 제 수업을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수업 처음에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를 데이터를 모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란 개념은 단순히 요 데이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인포메이션, 날리지 요 세 개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가 축적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결국 데이터나 인포메이션이나 날리지가 축적이 되고 축적된 것을 조직 구성원들이 의사결정할 때 사용해서 성과를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이러한 데이터, 인포메이션, 날리지가 저장된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다 잘 제공되느냐 여부가 뭐를 결정합니까? 경영 성과를 결정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하고 경영하는 사람한테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하고, 그래서 경영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죠? 데이터베이스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데이터 처리 방식의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데이터를 처리한다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데이터를 처리한다는 개념은 어떠한 개념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IPO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즉, 데이터를 처리한다는 얘기는 의미 없는 자료를 가지고 의미 있는 정보를 만드는 과정을 뭐라 그래요? 데이터를 처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데이터 처리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수작업, 파일 처리, DBMS 방식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 세 가지는 크게 보면은 두 개의 관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즉, 요거는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요거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식이고, 이거는 뭐죠? 수작업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수작업이라고 얘기를 하면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으로서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을 우리가 수작업 데이터 처리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데이터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수작업으로 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자료를 처리하게 되죠.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식이 파일 처리 방식과 DBMS 방식 두 가지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수작업에서는 우리가 데이터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뭐 암산으로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주판이라고 얘기를 하죠. 주판을 쓰기도 했고, 또 때에 따라서 우리가 펜과 연필로서 종이에다가 글을 쓰면서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대사에 와서는 처리해야 될 데이터 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수작업으로서는 더 이상 한계를 느끼고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식이 초기에는 파일 처리 방식에서 최근에는 어떻게 갑니까? DBMS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방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즉, 파일 처리 방식에서 왜 DBMS 방식으로 바뀌었느냐? 무슨 뜻이죠? 파일 처리 방식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뭘로 바뀌었다? DBMS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파일 처리 방식은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러한 파일 처리 방식의 문제점이 DBMS 방식에서는 그러한 점들이 다 해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특성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일단 통합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합됐다는 얘기는 모든 구성원들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데이터를 뭐죠? 같이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같이 공유하면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공유하면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통합됐다. 공유하면서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통합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죠? 그 데이터의 관점을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전사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사적인 관점으로서 우리가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다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목차가 이제 이루어지고 되어 있죠. 1번부터 6번까지 되어 있는데 요 1번은 신경영 개념이라는 것은 뭐냐면 왜 지금 데이터베이스 중요성이 커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2, 3, 4, 5, 6이 교재랑 같은 방식으로 아마 이루어지는 걸 겁니다. 먼저 신경영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은 사회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발전하고 있죠.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영도 변화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변화가 왔느냐? 즉 산업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전달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핵심 경영 관리 관점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이 산업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물건을 많이 만들고 그 많이 만든 물건을 어떻게 시장을 통해서 고객한테 전달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었다면은 정보화 사회에서는 조금 상황이 바뀌어지죠. 이거 한번 보세요. 신경영 개념에서는 어떻게 되죠? 프로덕트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익스페리언스라고 변경이 돼 있죠. 즉 무슨 뜻이냐? 신경영 개념에서는 산업 사회에서는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전달하는 거라면은 정보화 사회에서는 제품보다는 어떠한 서비스나 경험을 고객한테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말이 어렵죠?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음악 듣는 거 좋아하시죠? 음악 듣는 거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악을 들으면은 과거에 산업사회에서 음악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카세트 테이프를 사거나 혹은 뭐 LP판을 사서 우리가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LP판이나 카세트 테이프, CD 같은 경우는 뭐죠? 눈에 보이는 유형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생산자로부터 우리가 구매를 해서 음악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제품을 구매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소유권이 어떻게 되죠? 생산자로부터 소비자로 소유권이 이전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음악을 듣는 그러한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보화 사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음악을 들을 때 우리가 유형의 어떠한 그 LP판이나 CD 디스켓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멜론이라든가 그런 데서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듣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무형의 파일을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받게 됩니다. 무형의 파일을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받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죠? 음악을 듣는 경험을 할 수가 있고 음악을 듣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보화 사회가 산업사회랑 다른 거는요. 산업사회에서는 우리가 CD 디스켓을 구매할 때 구매함과 동시에 그 CD 디스켓의 소유권의 이전이 일어났었는데 어떻게 되죠? 정보화 사회에서는 소유권의 이전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요즘에 이제 BTS가 굉장히 굉장히 유명한데 BTS 음악을 들었다라는 건 뭐죠? 멜론에서 BTS 음악을 구매했다라는 거는 내가 그 BTS 음악을 내가 구매한 그 디지털 디바이스에서만 들을 수 있지 이 소유권의 나한테 이전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사용권만 나한테 이전이 된 것이지 소유권은 그대로 본사의 멜론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산업사회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가 이루어질 때 소유권이 이전이 일어나지만 정보화 사회에서는 소유권의 이전 대신에 뭐가 됩니까? 사용권만 제공이 된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요 책을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책 한 권에 10,000원이다 가정을 해봅시다. 10,000원이다 가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책을 A라는 사람한테는 10,000원에 팔고 B라는 사람한테는 100만 원에 팔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소비자가 그걸 알고 가만히 있겠어요? 당장 10,000원 주고 그 책을 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판매자한테 이야기를 하겠죠. 왜 나는 10,000원에 파는데 저 사람한테는 100만 원에 파느냐. 이렇게 아마 항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죠? 생산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되고 따라서 그것은 수정이 되는 형태로 다시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정보화 사회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정보화 사회에서는 똑같은 파일 하나를 책 한 권을 이북이 되겠죠. 어떤 사람한테는 10,000원에 팔고 어떤 사람한테는 100만 원에 팔 수가 있을 겁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100만 원에 산 사람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 도서관에는 100명의 소비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에 그 책을 팔 때는 무슨 뜻이죠? 100명이 쓸 수 있는 사용권을 준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100만 원을 받고 개인한테 이북을 팔 때는 뭐죠? 한 사람만 사용하니까 10,000원에 받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산업사회에서는 이러한 일이 뭐죠? 생길 수가 없는 건데 정보화 사회에서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사용권이 어떻게 되죠? 사용권만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때요? 뭐죠? 산업사회랑 많이 다르죠. 그 다음에 원가의 개념도 많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사회에서는 요 책 한 권 만드는데 10,000원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0권 만들면은 1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정보화 사회에서는 요런 이북 하나 만드는데 10,000원이다. 2권 만들 때 뭐 얼마가 됩니까? 그냥 10,000원이에요. 왜냐하면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원가의 개념이 그러니까 산업사회에서는 제품을 많이 만들수록 원가가 많아지는 반면에 정보화 사회에서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제품을 많이 만들 때는 비용이 들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원가를 어떻게 우리가 배분할 것인가라는 방법도 어떻게 됩니까? 산업사회하고 정보화 사회하고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은 신경영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경영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따라서 경영자는 다 새로운 방식으로 경영을 해야 되며 그래서 우리가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중요성도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죠? expansion of scope. 이건 뭐냐면요. 경영의 관리 범위가 달라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에는 경영의 관점이 회사 내부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비해서 요즘은 관리 비용이, 관리 범위가 회사 내부뿐만 아니라 공급자부터 커스터머까지 관리 범위가 넓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거는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 SCM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Supply Chain Management. 그러니까 SCM이라는 것이 뭐냐면 공급자로부터 생산자, 커스터머에 이르는 모든 공급 사슬을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SCM, 공급 사슬 관리, Supply Chain Managemen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생산자, 공급자로부터 그 다음에 뭐죠? 생산자, 그 다음에 고객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한다는 얘기는 그 과정에서 움직이는 모든 데이터를 어떻게 한다? 우리가 분석하고 그거를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처리 양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게 되겠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경영 성과가 높아지느냐 많아지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어떻게 정보를 관리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데이터베이스의 중요성이 요즘 정보화 사회에서는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죠?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새로운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들어가는 처음에 들어갈 때 굉장히 기본적인 왜 데이터베이스가 현재 경영에서 중요한가라는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쭉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그럼 데이터 처리 방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데이터 처리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했었죠. 뭐냐면은 데이터를 처리한다라는 얘기는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IPO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인풋 과정에서 뭐가 들어갑니까? 데이터가 들어가고, 데이터가 프로세스가 돼서 의미 있는 프로세스드 데이터, 의미 있는 정보가 나오게 되고, 이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작업 처리 방식, 파일 처리 방식, 데이터베이스 방식. 그죠? 수작업 처리 방식은 뭐예요? 컴퓨터를 사용을 하지 않고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을 하는 과정을 우리가 수작업 처리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데이터 양이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수작업으로 우리가 하기 힘드니까 뭐의 도움을 받습니까? 컴퓨터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자료를 처리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컴퓨터의 도움을 받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파일 처리 방식, 데이터베이스 처리 방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파일 처리 방식이나 데이터 처리 방식이나 데이터베이스 처리 방식이나 다 컴퓨터를 이용을 하는 것인데 파일 처리 방식에서는 여러 가지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하고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 데이터베이스 처리 방식이라서 지금 현재에 있어서 데이터는 다 데이터 처리 방식은 우리가 무슨 방식으로 한다? 데이터베이스 처리 방식으로 우리가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작업 처리 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죠. 아까 얘기한 세 가지 데이터 처리 방식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수작업 처리 방식은 뭐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중복으로 인한 일관성도 어렵고 그다음 통합된 정보 취득이 어렵다. 통합된 정보라는 건 뭐냐면요. 그 전사적인 정보입니다. 그 전사적인 정보라고 얘기를 하면은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여기에 리모컨이 있습니다. 리모컨 보이시나요? 예, 리모컨 보시죠. 자, 리모컨을 보시면은 요 리모컨보다 요 책이 낫겠네. 책을 봅시다. 책 보이시죠? 책은 몇 개의 관점으로 우리가 책을 볼 수가 있냐면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되죠? 네모난 직사각형 모양이 되고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짧은 직선의 모양이 되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죠? 길다란 직선의 모양이에요. 그럼 요 책은 관점에 따라서 몇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세 개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모난 직사각형 관점, 짧은 직선 관점, 긴 직선 관점. 그럼 이 책은 어떻게 돼요? 세 개의 관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개의 관점으로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람이 책이 직사각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책이 긴 직선이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책이 짧은 직선이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세 개의 관점이 어떤 하나의 대상을 보는데 다르게 이야기를 해도 다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뭐죠? 이 책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지 않죠. 그럼 이 책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관점이 뭐예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은 직사각형도 보이고 직선도 보이고 짧은 선도 보입니다. 이게 뭐죠? 전사적 관점이고 통합된 정보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경영학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우리가 하나의 회사에 마케팅 부서도 있고 생산 부서도 있고 회계 부서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마케팅 부서 사람들은 마케팅의 관점에서 회사를 볼 것이고 생산 부서 사람들은 생산의 관점에서 회사를 볼 것이에요. 그 다음에 회계 부서 사람들은 회계의 관점에서 회사를 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각각의 부서의 관점이 틀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한 각각의 부서의 관점으로만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합된 정보로서 어떠한 그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성과가 높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수작업 방식 같은 경우는 뭐죠? 요약 정보가
굉장히 어렵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일이 손으로 다 데이터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약 정보 이러한 어려움, 즉 오랜 시간 처리하고 중복 처리하고 통합된 정보가 힘들고 요약 정보 힘들고 이게 결국 뭐죠? 수작업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가 자료 처리가 어렵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첫 1교시에는 전체적으로 들어간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자료를 처리할 때 수작업 처리하는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2교시에 파일 처리 방식과 데이터베이스 처리 방식이 어떻게 차이가 나고 왜 데이터 처리 방식으로 자료를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1교시, 2주차 1교시 데이터베이스 관리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